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지난해 12.7%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죠. 노인 빈곤율도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 평균의 무려 3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노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노후 난민화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갈 곳 없는 고령자의 노후 대책,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이죠. 키움에스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 최준영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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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먼저 지점장님, 요즘 그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노후 난민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노후 난민화가 어떤 것이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예, 노후 난민화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이런 현실을 노후 난민화라는 표현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고요. 대체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서거나 7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노후 난민화가 발생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지금 현재 12%를 넘어간 상황이고요. 약 10여 년 후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 난민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준영 팀장님, 이 노후 난민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일단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 노후 난민화란 말은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은데,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가 이제 그 연령층이 되겠죠. 95년생부터 뭐 74년생까지 주택 마련으로 인해서 주택 마련과 이제 교육 열풍에 힘쓰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로 과도한 지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들의 노후 은퇴 자금을 마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노후 자금 부족도 있겠고요. 노후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시겠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으로 형성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생활비가 그렇게 여유롭게 갖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벽돌을 팔아서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생활비도 좀 마련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점장님, 이렇게 노후 난민이 늘어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까요? 글쎄요, 이거를 좀 세 가지 문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가장 코앞에 닥친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아마 그들이 느끼기에 내가 자식한테 얹혀 사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부모한테 자식한테 얹혀 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얹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한 만큼 감당 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많지가 않은 세대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많이 기대게 되는데요. 정부에 기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 기대게 되면 그만큼 복지 정책에 필요한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 세금들을 걷어들이는 건 결국 우리 후손들, 20대, 30대 후손들이 그만큼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부담, 의지를 하나, 내 자식의 의지를 하나, 결국은 이래저래 다 똑같이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어주는 게 현실이고 문제점이고요. 그것도 싫다. 내 새끼는 내가 좀 잘 보호하고 키우고 싶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준혁 팀장님, 이 노후 난민화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좀 세워야 할까요? 대비책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데, 백지 한 장을 상상하시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본인의 이제 안정된 노후나 이제 행복한 그런 미래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은 보통 다들 비슷한 걸 그리십니다. 2층 집에 뭐 넓은 마당이 딸려 있고요. 외제차도 이제 차고에 한 대 있고, 마당에서 이제 아이들과 강아지가 이렇게 뛰놀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배우자가 이제 바베큐 준비를 항상 하죠. 그런 데는 항상 바베큐 파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렇게 상상하시는 그림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습니다. 그거는 비단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본인의 미래에는 어머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갈 자리가 사실상 놓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말은 이제 저희 지금 시청자님들도 당장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한 채만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녀분들한테 생활비를 충당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각자 자신의 노후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현금을 준비하시던 연금을 준비하시던 현금 자산을 준비하시는 게 참 좋겠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투자 상품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가 되고요. 이제 은퇴하시는 시기도 점점 짧아지셨는데 은퇴를 65세에 하신다고 치시면은 그 남은 35년 동안 이제 노후를 편안히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요. 노후를 즐길 자금은 한정적인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보셔야지 좀 더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은퇴 후에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셔서 퇴직금을 잃어버리신다든지 노후 자금을 잃으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미리 은퇴 전에도 투자 상품이나 이런 재테크나 경제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본인의 자산을 남한테 맡기실 게 아니라 직접 스스로가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가 차원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후 난민화를 위해서는요, 대책 마련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6세 남성분으로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0년 6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28만 6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보장 내용 대비 보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하다고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삼성생명 보험 가입하셨는데 보험료가 28만 원이 좀 넘으세요. 네. 부담되진 않으시나요? 부담되죠? 네, 부담되시고. 네. 네. 혹시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보험도 있는데, 네네. 이게 보험료가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네네. 이게 적당하게 내고 있는 건지, 네.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다른 보험까지 있으시면 보험료 부담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입하신 보험이 정말 이 보험료와 적정하게 보장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준영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거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은데 보장도 그만한 값을 하나요? 일단 제가 시청자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28만 6천 원을 매달 납입 중이시고요. 네. 네, 지금 보장 내용을 대비해서 보험료가 적정하신지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가입 네. 경로는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됐나요? 아는 지인이 찾아왔죠. 네. 아는 지인이 있으셔서? 네, 보험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가입을 한 건데,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가입 목적이 어떻게 네. 되시나요? 뭐, 입원하고, 네. 뭐, 아플 때 보장받는다고 설명을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암, 뇌졸중, 뭐, 이런 거 보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망 보장에 대한 거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죽을 때도 뭐 조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이제 네. 그 질병도 같이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거면은, 뭐, 다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보험이면 다 된다. 만사 오케이. 이런 생각은 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이제 사망과 질병을 같이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말씀드리자면 사망 보장은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망 보장이라는 게 이제 그 시청자님도 이제 가장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주 수입원이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시청자님이 올해 나이가 지금 46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시면은 지금 당장은 사망 보장이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시청자님이 종신보험이란 건요. 70세가 돼서 돌아가셔도 80세가 돌아가셔도 거기에 대한 가입 금액이 지금 지급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7, 80세에는 사망보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종신보험을 가져가는 이유는요. 이제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시에 나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그 급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데요. 시청자님이 70대가 되셨어요. 만약에 한 30년 네. 후에요. 네. 그럼 그때도 자제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까요? 이제 그때는 다 컸죠. 그렇죠. 이제 다 취직도 하실 거고 직장 생활도 하실 거고 경제적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시청자님의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은퇴 시기인 그 65세나 70세 이전까지만 사망 보장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데 이 사망 보장으로 질병까지 같이 가져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잘 모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망보장은 종신보험의 뭐 그냥 특약들을 다 제하고 순수 사망보장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저렴하게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망보장을 챙기셔도 되고요. 만기는 65세나 70세 전에 그냥 해지하거나 냈던 돈을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사망보장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질병은 또 암보험이나 이런 보험들로 따로 준비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정말 저렴하게 됩니다. 시청자님 혹시 이 보험을 가지고 또 연금 수령이나 이런 것도 들으셨나요? 예,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거지, 이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리빙케어도 이게 CI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래도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시청자님이 46세이신데 정기보험에다가 암보험을 가져가신다고 하자고요. 지금 갖고 계신 보장이 주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죠? 증권 갖고 계시죠, 시청자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잠깐만요. 5천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5천. 네. 5천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5천? 이게 네, 5천에 몇 5천만 원 퍼센트 지급을 맞죠? 해주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요.
잠깐만요. 50%? 아, 50%로 지급돼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에 50%를 선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정기보험을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5천만 원 주계약보다 더 높이셔서 1억 원 정도의 정기보험 사망보장을 가져가신다 하셔도요. 지금 시청자님 나이로는 6만 원대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암보험도 충분히 내가 든든하게 한 5천만 원 정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다른 거랑 같이 준비를 하셔도 뭐 한 8만 원 정도면은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합쳐서 지금 내시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로 이제 보험료가 하락할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돈으로는 이제 아까도 그 앞에 이슈 진단 시간에 노후 난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은행에서 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연금 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좀 유동성 있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애초부터 그런 상품을 가입시켜야지 왜 이렇게 가입시켜가지고 지금 4년, 5년이나 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해지하게 되시면은 시청자님이 좀 아까운 마음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는 28만 원이란 보험금도 부담이 좀 되고요. 앞으로 이거를 지금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하셨을 때는 거의 5천만 원,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납입을 하셨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님. 네, 하나의 보험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좀 많이 아까우실 것 같긴 하세요. 그렇지만 사망보장은 사망보장대로 또 이제 질병 관련 보장성 보험은 또 그것대로 각각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도움은 많이 됐고요. 네네. 그동안 낸 게 아깝죠, 낸 게. 그쵸, 너무 아깝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4세 남성분으로 동부생명의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과 한화손보의 한아름 슈퍼플러스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은 2010년 11월에 가입하셨고 월 보험료는 11만 2천 원입니다. 자, 이어서 한아름 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은 2013년 2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인데요. 매달 2만 6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암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문의하셨네요.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이 두 가지 있으신데 여기에 지금 암보험을 추가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약간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다른 보험에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암 진단비 추가하셨나요? 다른 보험에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에요. 지금 여기는 네. 일단은 2천만 원 되어 있는 것 같고 네네. 나머지는 없는 것 같은데. 진단비가 네.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신데 이게 네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좀 적은 듯해가지고요. 뭐 혹시 암에 관련해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가족력, 저희 어머니가 네네. 원래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가지고. 네네. 네, 치료비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어서. 네네. 저도 이제 다시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네,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보장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윤영 지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자세한 컨설팅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질문하셔가지고 예, 저도 몇 가지 좀 더 확인은 먼저 질문 여쭙고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일단은 그 가벼운 거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하나손해보험에 지금 한 2만 6천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보험료를 보니까는 뭐 진단금이나 이런 건 전혀 들어가 있으실 것 같지는 않고 실손하고 몇 개 뭐 기타 특약들이 좀 들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저 이제 실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100세 만기로 설정하셨죠? 네, 100세 만기. 예. 네. 그리고 동부생명 종신보험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블 종신이라는 상품 자체가
네. 그 지금의 사망보장금과 질병보장 금액이 그 계속 종신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사망보장금이 좀 줄어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진단금이 아마 2배나 이렇게 뛰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 설정해 놓으셨나요? 그거는 사실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신보험이. 아, 종신보험 자체가. 네,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혹시 한번 지금- 상담을 받고 네.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아, 저는 지금 안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고요. 네. 일단 보험료 지금 내고 계신 거 부담은 좀 되시나요? 네, 조금 부담도 되긴 한데, 이제 예. 암 쪽으로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예, 예. 근데 이제 종신보험이 이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암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네, 이제 조금. 현재는 미혼이시고, 네. 뭐, 만나시는 여자분이나 아니면 결혼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아, 네, 이제 차후에 이제 얘기되는 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네. 예, 당연히 지금 미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나 네. 장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스스로가 부담이 없으시다 보니, 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대부분 미혼들이 대부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동일한 상황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 보험을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하셨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네. 혹시 지금 증권 갖고 계시나요? 아,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증권들 한번 보시면, 네. 그 뭐 전환, 만기, 뭐, 그래서 아마 보장기간이 뭐 80세 네. 만기, 100세 만기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기가 끊기거나, 뭐 네. 55세, 60세, 65세 이런 게 아마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게 보이시나요? 아, 지금 동부생명 보니까 네. 뭐 80세 만기, 55세 만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아, 혹시 주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계약이 주계약은 제가 이거 잘 볼 줄 몰라가지고 55세 만기랑 종신이랑 이렇게 같이 써 있는데 아, 그럼 이 상품의 특징으로 네. 봤을 때, 네. 아마 55세가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사망보장금이 지금 가입금액에서 반으로 떨어질 거고요. 아, 예, 아마 진단금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오히려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아마. 아, 네. 이 지금 혹시 암 진단금이나 뭐 암에 관련된 그 특약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나요? 보이시나요? 네, 지금 더블 암진단 이렇게 써 있네요. 아, 더블 암 진단. 네. 혹시 뭐 뇌출혈, 뇌경색, 아니면 뭐 혹시 뭐 성인병, 이대질병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성인병은 안 써 있고요. 예. 뇌출혈, 뇌경색도 안 써 있네요. 일단 암 진단만 보이고. 아, 이대질병이나 뭐 이런 네. 식으로는 또 안 보이시고요. 네. 일단은 더블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더블 2라고 돼 있어서 아, 더블, 뇌출혈, 심근경색 이렇게 있네요. 2천만 원씩. 아, 있으세요? 네. 아, 일단은 요 더블자가 붙어버리면 네. 진단금이 2배로 뛰는 거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은 질병이나 상해 쪽보다는 사망 위주에 관련된 보장이 좀 강화가 되는 상품이고, 네네. 지금 아까 55세 만기라고 그랬던 거는 55세가 지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진단금 네. 위주가 지금 2천만 원씩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4천만 원으로 아마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젊었을 때는 보장이 조금 약한데 나이가 먹으면 보장을 좀 강화하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그 암이나 이런 질병 관련된 그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하시게 되면 네. 이 가족들이 받는 경제적인 이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이 시청자님도 문의하신 것 같은데, 네네. 보험료가 넉넉하시다 그러면 그 납부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암을 한 2,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아. 근데 지금 본인 자체가 지금 네네. 아직 결혼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뭐 굳이 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서 네. 이 상품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갖고 가시게 되면 네. 좋은 것도 나한테 맞아야 좋은 거지 남이 좋다 그러는 건 내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아마 갖고 계시면 계실수록 아마 찜찜함을 계속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보험을 유지하는데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보장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보험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도 좀 심리적으로 편안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만 좋은 보험이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해지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네. 지금 종신보험이 한 11만 원 정도 나가시고 계신데, 이걸 제가 만약에 전환을 만약에 좀 고려해서 좋은 보험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네네.
암 같은 경우는 한 5천에서 6천까지 좀 최대한 한도를 좀 늘리시고요. 네네. 그리고 암에 관련돼서 중요한 중증 질병에 해당되는 뇌졸중이나 급성신경근색도 3천이나 4천만 원 정도로 올리시는 걸 권해드리고, 네네. 대신에 이렇게 해서 뭐 종신이나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이런 집중 질병 보장이 되는 그 보험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잡다한 특약도 다 빼버리시고 질병 위주의 진단을 넣으시면 네. 아마 한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아마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아, 네. 어차피 지금 실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현재 납부하는 금액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실 거예요. 지금 합치면 17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네. 근데 암을 추가하시면 3, 4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시면 한 17에서 18만 원 정도 내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납부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게 저도 약간 부담은 됐었는데 암은 올리고 싶고 예, 예. 해서 이제 잘 몰랐었는데 이제 해준 대로 사실 저희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 네. 종신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네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질병진단금 위주와 실손은 어차피 지금 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갖고 네. 가시길 권해드리겠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도 그렇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몇 분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S전자의 그 이모 회장님 계시죠? 네. 그분 보험 가입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네, 시청자님도 네. 예,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을 자꾸 추가하시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이런 지출 비용을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네. 현금을 빨리 쌓아나가셔서 네. 뭐 이모 회장님, S그룹의 네. 무슨 제이모 회장님처럼 네. 현금을 빨리 쌓아가서 보험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라도 내가 나이가 먹어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치료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현금으로 대체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아, 굳이 지금부터 네. 보험료에 많이 더 투자를 하고 자꾸 보험료 한도를 늘리셔서 보험을 나중에 짐으로 갖고 가시는 건 좀 반대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다만 이제 네. 결혼하시고 자녀분이 생기시고 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의 가장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네네.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게 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저한테 오겠죠. 본인한테 올까요? 이 경제적인 부담이? 아, 경제적인 부담이요? 예, 예. 아, 어머님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가장 부담이 컸어요? 자식들한테 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사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장이 되시고 결혼하시고 나서 자녀가 출산이 되시고 나면 그때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같은 나 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그때는 좀 보장을 추가해드리는 걸 권해드리는데 네. 아직 전과하시니까 지금은 빨리 그 지출을 최대한 줄이시고 한 푼 두 푼 더 모아서 결혼자금 네. 잘 마련해서 집 마련하는 것도 잘 해결하시고 그리고 네네. 미래를 본다 그러면 좀 더 현금을 빨리빨리 쌓아나가시길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현재 이 보험료 부담도 조금 느끼시는 상황이셨잖아요. 네네. 지금 실비 정도는 유지해 주시고 여기 종신보험은 정리해 주신 다음에요. 암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가시고 싶으셨으니까 네. 5천에서 6천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 네. 질병 위주의 진단금도 설정해 주실 것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좀 도움 네. 되셨나요? 아, 네. 조금 부담은 됐는데 네네. 그게 이제 암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지 잘 몰랐었는데 네네. 확실히 도움은 됐네요. 아우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45세 여성분으로 동부화재의 간병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2012년 8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2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치매가 걱정되셔서 가입하셨다는데요. 괜찮은 상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간병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가까운 후배가 네네. 이 일을 하게 돼가지고, 네. 제가 조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네네. 네, 한번 언니 이거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네네. 가입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저도 자식한테 피해 안 끼치고 싶어가지고 네. 가입하게 됐거든요. 네, 혹시 그럼 다른 보험은 없으신가요? 다른 보험도 있지요. 아, 다른 보험도 있으신데 지금 이 보험이 확실하게 뭐 치매 보장 관련해서 적절한 네. 상품인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 네. 이게 보장이 그때 네.
1억까지도 뭐 어떻게 되고 네. 그런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중간에 제가 네네.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네. 만기 됐을 때 또 뭐 200%까지 그 다 받을 수 있다. 아, 그래서 200%까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네. 이야기를 들으신 거세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잘,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네. 최윤영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잘 가입하신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어머니가 들으신 대로 제대로 가입하신 보험 맞나요? 네. 한 번 더 자세한 걸 여쭤볼게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동부화재 간병보험에 가입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 2012년 8월에 가입하셨나요? 네네. 그때쯤에 가입하신 거 맞으시고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은 몇 년 납을 하시는 거죠? 20년 납이라고 들었어요. 20년을 납부하시고 20만 원씩 이제 20년에 납부하시게 되시는 거죠? 네. 가입 목적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제가 좀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혹시나 중풍 걸리면 어떡할까. 네. 요즘 하도 그런 게 많아서. 네. 그리고 저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네. 자녀에게 부담 끼치고 짐 주는 게 걱정이 돼서. 음. 이런 보험 참 잘 나왔다. 아이고. 그리고 덜커덕 네. 했죠.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네. 지금 20만 원씩 납부를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20만 원이 전부 보장 금액이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 그래요? 혹시 200% 네네네. 거기 혹시 보험에 그 증권 네. 갖고 계시죠, 어머님? 네네. 네, 거기 혹시 적립보험금이라는 항목이 또 적혀 있나요? 예, 있어요. 네, 아무래도 화재보험사다 보니까 적립보험금이 당연히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특약사항에 내역이 네.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1급 시 얼마, 2급 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실 거예요. 그거요? 네. 상급일 때 2천만 원, 네. 2급일 때 3천, 네. 그리고 1급일 때 5천만 원이요. 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시죠? 네네. 사실 이렇게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문제는 이 등급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원까지 이제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설명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1급이나 2급 정도에 해당하시려면은 정말 이제 치매나 이게 중풍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거의 거동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태가 돼야지 1급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셔서 그 정도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보통 네. 이제 치매도 약간 이제 좀 심한 치매, 이게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잘 못 하시고 거동도 좀 불편하신 게 한 3급 정도 받으시는데, 네. 이것도 6개월 정도 걸리세요. 이게 등급을 받기까지가. 근데 네. 요양원 뭐 이런데 요양병원 가서 보면 네. 다 등급 받아갖고 뭐 이렇게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등급을 받아갖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등급 나오기까지 기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이 일단 납부를 하시는 게 20만 원씩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이걸 20년 동안 내신다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네. 1년이면은 이게 2,400만 원이고요. 네. 10년이면 이게 2,400만 원이고요. 20년이면은 4,800만 원을 납부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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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보통 어머님이 나이가 현재 45세이신데, 예. 치매에 걸리는 나이가 보통 질병에 발병한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그냥 사람마다 예상을 하신다면. 다르겠지만 뭐 60세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한 7, 80세 이제 많이 발병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입한 금액으로 만약에 지금 5천만 원을 미리 내놓으시고, 네. 한 3, 40년 후에 뭐 한 1급이라고 치더라도 1억 원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 한 3급 정도가 나오고 2급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본전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 대비했을 때 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 제가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발병하는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납부하는 돈이랑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점 이제 이걸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저축으로 만기 시에 200%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제가 솔깃했는데. 네, 100세 만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네, 100세에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200%, 한 1억 원 정도의 금액,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이게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보험이 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거를 진단금을 놓고 가입을 하시면은 또 한 가지 단점이 네. 4,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묶이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기타 치료비나 아니면은 자금을 쓰셔야 될 돈이 많은데 4,800만 원이라는 돈이 묶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곤란한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이걸 해지하게 된다면은 네. 그 나중에 그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같이 해지해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지금 뭐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잘 가입을 하신 것, 자녀분이 걱정돼서 가입을 하신 건 맞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게 따져 보시고 네. 이제 해지나 유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간병보험도 되고 네, 또 중풍 치매도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만기 때 혹시 이제 다행히도 아프지 않으면 네, 이렇게 금리도 좀 셌고 네, 200% 환급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목적을 가지고 한 상품이 결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네, 그렇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노후를 더 준비하고 싶으시다면은 네네. 그냥 은행에 적금 부으시고 차라리 연금 상품에다가 LTC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몇천 원에서 뭐예요? 몇백 원 안 하는 특약인데요. 사업비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 어떤 연금이든 그걸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50% 이상의 장애율이 나오면은 이제 연금 지급을 2배로 해준다는 말인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연금 상품은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금 도달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요.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장점이 되어야겠죠. 네. LTC 특약이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네.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까지 부었던 연금액을 2배로 이제 수령하게 되는 일종의 특약인데 웬만한 보험사의 연금 상품에는 다 그런 특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추가하시는 50% 게 이상 네네 50% 이상 장애시 때 네 납입하지 않고 네 그리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2배로 연금을 수령받으시는 거예요. 납입한 받는다고? 금액에. 네. 그러면 그런 거는 훨씬 좋은 제도네요. 어떻게 보면은 현금을 더 유동성 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원금 회복이 좀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진짜 저기 앞에 시청자분도 그러던데 그 부은 돈이 아깝잖아요. 지금 그렇죠. 3년. 네, 맞습니다. 근데 20년짜리니까. 어쨌건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하고 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보시면요. 결국 뭐 총 납입 금액과 진단금이 큰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메리트가 큰 상품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또 네. 저축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품 같진 않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고려를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4세 남성분으로 신한생명에 저축플러스 연금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5년 4월에 가입하셨고 60세에 계시되는 연금인데요. 매달 3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에 가입한 상품인데 괜찮은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거 얼마 전에 가입하셨나 봐요. 4월 달에 가입하셨는데. 네,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돈 좀 모아보려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럼 이거 몇 년 납으로 돼 있으세요? 10년 납 아닌가요? 10년 납으로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입하셨는데 네네. 돈을 모으기에 좋은 상품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윤영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잘 가입하신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지점장님,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거 맞나요? 이게 보험 상품하고는 틀려서 네네. 요거 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상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러다면 몇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 시청자님한테 맞는 상품인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상품을 처음에 가입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뭐 돈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요번 연도부터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서 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아는 친구 이제 누가 한다고 하길래 예. 이제 뭐 저축하는 게 뭐가 제일 좋냐 이러니까 이제 연금 이런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율도 예. 높고 뭐 연금도 나중에 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예, 예. 뭐 일반적으로 적금 그런 거 넣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거 지금 보험인지는 알고 가입하신 거네요? 그냥 뭐 흘러가듯이 보험이라고 얘기는 해줬더라고요. 또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네, 그냥 뭐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네. 돈도 많이 쌓인다고 하길래 그래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초반에 해지하게 되면 손해본다는 것도 얘기를 들으셨겠네요? 손해나요? 그런 거 들은 적은 없는데. 아, 그런 점이 없으시고. 그 네, 언제, 네. 언제쯤이면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냥 뭐 계속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좋다고 해서 예. 어차피 저도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돈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저축보험의 단점이기도 하죠, 이게. 예, 아까 그 납입 기간은 몇 년이라고 하셨었죠? 제가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10년. 네. 혹시 그 증권이나 아니면 가입서에서나 이런 거 아직 갖고 계시나요? 갖고 있는데 뭐 별로 신경 잘 안 쓰죠. 처음에 뭐 알아서 해줄 거니 하고. 그죠. 아무래도 친구나 지인이 연령대에서는 예, 지인이 우선이죠. 이 계산보다는. 저 뭐 믿으니까. 그렇죠. 네. 그 혹시 그 가입서에서는 예?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궁금하니까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죠. 네네네. 지금 가입서에서는 혹시 갖고 계시다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 네네네. 아마 뒤지다 보면 아마 해지한금이나 이렇게 돈 불어나는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혹시 보이시나요? 아, 네 있습니다. 저 지금. 아마 그 가입서에서 해지한금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마 두세 종류의 예시표가 쭉 뜨는데요. 네네네. 보통 최저보증 이율이라고 해서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이자를 보장해주는 그 이율을 명시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이 불어나는 걸 예시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율을 적용해서 이 상태로 가면 얼마 정도 돈이 되겠다라는 예시표가 뜨는 게 있어요. 3%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몇 프로요? 3%요. 아, 누가요? 그 제가 가입했을 때 처음에. 아, 그 설계사분이 무조건 은행보다 높을 거라고. 아, 그 설계사분이 그러셨어요? 네네네. 아, 설계사분이 지인이시고요? 네, 그 지인 아는 이제 친구 소개로 해서 했던 거라서. 아, 그럼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네네네. 예, 멀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금리는 최저보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그 네. 가입설계서상에 뭐 연금 같은 경우 이런 저축보험은 대부분 아마 이 상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는 최저보증을 2에서 2.5% 정도 보장을 해주고요. 아, 보니까 여기 있네요. 네. 아, 있으시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네네. 최저 보증은 원래 그 10년 이내, 뭐 10년 이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아, 몇 프로로 나와 있죠? 지금 2.5%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5%?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금리가 뭐 3% 밑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리가 좀 떨어져도 이 상품은 몇 년 동안은 몇 프로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이런 서류 같은 경우를 친구들 믿고 대부분 대충 놔두시는데 이런 것들은 꼭 나중에 보관을 해 주셔야만 이런 저축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1, 2년 후에 받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후에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받는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문제죠. 혹시 지금 현재 적용이율이나 뭐 이런 거 그 해지연금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그 옆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건 없으시고요? 네네. 이런 상품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 보통 내가 낸 돈의 2배가 되는 시간이 보통 한 20년? 10년 답일 경우에는 보통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빨라야 그렇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아무래도 적립하는 동안에 사업비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거든요. 아무리 뭐 은행 이자보다 1% 사업비는 뭐예요? 사업비는 보험 상품에 지금 체결되어 있는 사업비라는 게 그 운영비, 계약비, 수수료, 계약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그 설계사들한테 주는 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냐면 연금 같은 경우는 저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들을 많이 안 해주세요. 물론 보장성 보험도 사업비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 사업비가 더 큽니다. 한 5, 60% 정도가 사업비로 다 빠져나가고요. 뭐 혹시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 혹시 갖고 계시거나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주계약은 그나마 사업비가 5, 60%인데 특약 같은 경우는 거의 8, 90%가 사업비예요.
그나마 저축보험은 저축이라는 명목하에서 10에서 12% 정도 사업비를 차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럼 애초에 잘못 들었네요, 그냥. 그래서 이 상품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단기에 해지하시면 손해본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길게 가면 좋다. 근데 무조건 과연 그럼 길게 가면 좋느냐. 네. 만약에 좋다 그러면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 2년 갖고 원금 회복이 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낸 돈이 2배 되는데도 한 20년 이상을 걸려다 버린다 그러면 이게 과연 내 돈을 모으고 불리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 좀 비교대상 연금 하나만 받는 것도, 네. 예, 말씀하세요. 또 연금 받는 것도 의미가 없네요. 아무래도 적립금이 늦게 쌓이다 보니까 연금이라는 것도 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겠죠. 저는 향후 5년 이내에 쓸 생각이었거든요. 돈이 그래도 지금 당장 모으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까 네. 예,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세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상품 분석보다는 본인에게 맞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친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금 넣는 것보단 이게 낫다고 해서 적금 안 넣고 지금 이거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방송상에서 더 자세한 얘기나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아마 젊으신 분이라 빠르실 텐데, 네. 방송상이나 제가 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아마 좀 정확하게 의미가 네네.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연락처를 제가 지금 받아가지고 이 상담이 끝나면 예, 바로 연락드려서 좀 더 정확한 설명 제가 따로 추가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5년 이내에 자금을 만드실 생각으로 이 연금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험은 조금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시 설계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언제든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4892님이십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는데 꼭 필요한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팀장님,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한 보험 맞나요? 운전자 보험을 지금 가입을 권유받으셨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운전자 보험은 이제 그 자동차 보험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운전자가 이제 법적 소송이나 아니면은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런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할 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따로 가입 권유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십니다. 애초에 실손의료비, 그러니까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 거기에 특약사항으로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은 추가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보통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권유 받으실 때 한 2만원, 3만원 이 정도로 해서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무슨 뼈가 부러지면 얼마가 나오고 수술을 받았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운전자 보험에 정말 그 딱 필요한 3가지 특약, 그 정도 딱 필요한 특약만 그 종합실손보험에다 추가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시청자님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시기보다는요, 이 조갑 실손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